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저희 유튜브로 매일 와주시는 김도영님, 편한 사람들 만나서 담소 나누고 맑은 공기도 먹고 산책도 하고 파란 하늘도 보고 허리 펴고 보고 싶은데 우리는 왜 앞으로만 가려고 할까요? 약간 득도하신 느낌이 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시장에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서비스를 큰 카테고리로 나눌 때 빠르거나 완전히 느리거나거든요. 퀵으로 모이는 카테고리가 있는 반면에 최근에 그 소위 인기 있다고 하는 레스토랑 이런 곳들을 가보면 느리게 하나하나 제철 재료를 가다듬는 것부터 보여주면서 천천히 서비스하는 그런 식당들도 제법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자체를 하나의 체험 현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건데 역시 제가 느낀 건 이도저도 아닌 건 안 되겠구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건 여기서도 살아남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신기술, 빅테크 관련해서 이 정치권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담론을 제시를 하고 우리는 선거 캠프에서 요런 기술을 차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으겠다 이런 계획도 내놓고 있는데 NFT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산업계가 있다면 바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일 거예요. 박소담 씨가 주연한 영화 특송 NFT 아트 3,000개를 만들어서 이 공개 동시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NFT가 이제는 상용화의 범주로 많이 들어왔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대중음악계는 NFT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네. 글도 NFT 되는 거 아세요? 글. 네. 글도 되고 사진도 되고 심지어 목소리도 되잖아요. 사실 뭐든지 되죠. 고유 인식번호고 꼬리표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에 관련한 모든 제품을 사실은 NFT로 할 수 있다는 거가 지금 뭐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미 절반은 또 현실로 와 있고요. 지난해에 사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순간 뭐 시간 아니면 장면 이런 것들을 NFT로 만들어주는 서비스 업체가 생기기도 했거든요. 지금은 요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 년 안에 홈페이지처럼 앱 서비스처럼 아마 일상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NFT에 대한 관심과 가치가 작년보다 올해 올라갈 건 분명해 보이죠? 네, 뭐 저는 올해 말쯤에 다시 어떤 연말 결산을 하게 되면 NFT 얘기하고 메타버스 얘기로 거의 꽉 채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대중음악계에서 미술하고 이제 음악계에서 NFT 관련한 사업이 좀 빨리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작년에 이미 뭐 굉장히 이른 시기였습니다만 JYP가 두나무와 손을 잡고 NFT 시장에 뛰어들겠다 발표를 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제 뒤이어서 하이브, BTS의 소속사죠. 하이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NFT 산업에 진출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지금 실제 이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음악 산업이 NFT 쪽으로 확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K-팝 거대 기획사들만을 얘기해서 그런데 인디 음악 씬 쪽에서는 이미 NFT의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걸로 또 수익을 얻고 있는 아티스트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난해에 JYP가 그 두나무라는 회사하고 우리 합작해서 NFT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JYP 주가가 떨어졌었죠.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리스크가 크다고 봤던 거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특히 음악 산업, 그러니까 노래 만드는 회사들이 NFT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정판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 고유한 인식표, 그러니까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한정판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는 사실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뭐 앨범, 노래라는 것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러니까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음악을 잠재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가격 자체를 어떻게 보면 후려치게 당하고 있는 거죠. 가령 우리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곡들이 우리가 원래 얼마를 내면은 내가 듣지도 않은 음악에도 아주 적은 금액을 사실은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음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 적은 수라도 내 음악을 비싸게, 쉽게 말하면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에게 한정판을 제공해서 그들에게
어떤 해당 가치를 내가 부여받을 수 있다면 그게 사실 더 남는 장사고 사실 그게 더 그 뭐랄까요 음악 산업 자체가 또 활발해질 수 있는 그 어떤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음악 산업 쪽에서 아티스트들에게서 그 이 NFT를 활용해서 자기 음악의 고관여층, 고관여층 소비자와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하겠다. 이런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음악 산업에도 고관여층이 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희귀한 판 찾아서 다니는 그렇죠.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고 특정한 국가에서는 음반 수입이 안 되던 시절에 그럴 때 이런 판 찾아서 막 나는 종로로 가 어디로 가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P 같은 것들이 돌아오는 거, 뭐 테이프 같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것인데 그 제품에 그 아티스트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내고 사는 이런 흐름들, 그 고관여층이 많이 유입이 되는 흐름들과 함께 지금 이 NFT 기술이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N을 줄이고 몫을 키운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플루언서들은 광고로 돈을 벌고 이 아티스트들은 결국은 NFT 시장에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 가수들 중에 NFT 방식으로 본인의 노래 이 한정판 요 느낌을 더한 그런 가수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는 일렉트로닉 뮤직 그러니까 EDM이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뮤직 쪽 밴드들이 이 NFT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글렌체크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NFT 100여 개를 내놓아서 2분 만에 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난 글렌체크라는 그룹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NFT가 많이 팔릴 수 있지?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고관여층. 그러니까 네. 글렌체크라는 그룹을 잘 알고 그들의 물건을 소장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NFT 한정판 상품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완판 소식이 들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글렌체크 같이 아주 코어 팬들 소위 말하는 마니아들이 많은 그 층들이 NFT를 자주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특히 일렉트로닉 뮤직이 NFT 시장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뭔가 기술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일렉트로닉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 테크놀로지와 함께 발전해온 산업이고 굉장히 디지털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잖아요. 뭐 일렉이 일단 들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실제로 뭐 이 캐스커라는 또 일렉트로닉 그룹의 그 융진 씨가 또 NFT로 한정판을 발매하기 위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었고 또 이러한 NFT가 가지는 희소성이 이제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디지털로 되는 예술 작품들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요. 그다음에 다양한 아이템들 뭐 포토카드들 이런 영역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장이 좀 앞으로 올해 한 해는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NFT는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니요. 예를 들면 경매 사이트에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에 그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적은 금액으로 살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그 경매 시작가가요. 그런 곡들 있죠. 한 곡에. 그러면 네. 그런 가격 같은 건 시장에 컨센서스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추세인 거죠. 근데 아티스트의 지명도에 따라서 또는 아티스트가 스스로 자기의 NFT 상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매길 수가 있는 건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예를 들면 뭐 꼭 방탄소년단 같은 대규모 팬덤을 거느리지 않는 팬이라도 그 가수의 혹은 그 아티스트의 음악을 나는 정말 많은 금액이라도 주고 사고 싶은 팬들은 소수라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름만 알고 그들을 뭐 방송 같은 데서 보면서 실제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는 팬들에게 막연하게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 셈이죠. 그게 결국은 예전에 마케팅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롱테일이라는 개념하고 네. 이어지네요. 네네. 어떤 노래든 보면 그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도서도 빌려가는 그 횟수가 아무리 우리가 잘 모르는 책도 분명히 거기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매출의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거 좀 재밌는데 가수 양수경 씨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서 좀 반가웠습니다. 양수경 씨가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이분이 NFT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수 양수경 씨이긴 합니다만은 양수경 씨가 가수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화가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화가로도 계속 네. 뭐 이렇게 취미로 또 활동을 해오셨다고 다 하는데. 가지셨네요. 네, 이번에 뭐 동방의 등불이 세계를 비춘다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양수경 씨가 참여를 해서 NFT로 자신의 어떤 예술 작품을 소개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사례가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뭐 외국에서도 그라임스 같은 가수가 본인의 가수기도 합니다만 머스크의 에이드죠.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의 에이드. 그렇게 더 잘 알려져 있죠. 네. 또 예술가로 미술가로도 유명하죠. 근데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팬들 그들의 충성심을 활용해서 꼭 노래가 아니더라도 뭐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경매에 내놓으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NFT 관련해서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팬덤인 아미가 이 회사가 내놓으려고 하는 NFT 보이콧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왜 뭐 그렇습니까? 한동안 뭐 보이콧, 하이브 NFT, 뭐 아미 어게인스트, 그러니까 NFT에 반대하는 아미 이런 저도 해시태그, 이 해시태그 봤어요. 그렇습니다. 이 해시태그가 한창 이제 많이 유행을 해서 이게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보도가 됐어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이 아미들이 이 NFT 자체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이 NFT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특히 NFT라는 그 신기술이 갖고 있는 이미지, 특히 여기서 이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이 기후 위기라는 것에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NFT가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다. 아 진짜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NFT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전력 소모량. 그렇습니다. 이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기술 이쪽 NFT 관련에 계신 분들의 얘기로는 지금 어떤 미래로 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분명히 그런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이들도 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죠. 지금 기술 현재 기술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 기술이라 그래서 proof of work라는 이제 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이자 같은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전력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우리 BTS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보였는데 그런 아티스트의 그 뭐 포토카드나 이런 제품들을 NFT로 발매를 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이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맞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아미는 도대체 몇 수를 내다보는 건가요? 아미의 큰 그림 알겠는데요. 하이브 쪽은 아직까지는 뭐 NFT가 그 정도로 이 탄소 발자국을 남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